안녕하세요 티빙 시청자 여러분, 티빙 오리지널 서복 TM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서복 진행을 함께 맡은 김도훈입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TMT가 뭔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TMT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네. 실시간 네. 채팅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TMT 김도훈 기자는 어떤 게 떠오르나요? TMT 하면. 보통 TMT라고 하면 투머치 토커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떠오르는데, 오늘 그 TMT 하면 조금 달라요. 저희가 정한 이 TMT는 티빙, 무빙, 토킹입니다. 굉장히 신박하죠? 네. 티빙 여러분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TMT로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 네. 굉장히 한눈에 쏙쏙 이렇게 읽혀요. 티빙, 무빙, 토킹. 네. 그러면은 앞으로 티빙, 무빙, 토킹을 하는 TMT는 티빙으로 무빙해서 티빙의 무비들을 마음껏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티빙의 영화 GV 프로그램의 새 이름입니다. 네. 역시 그러면 뭐 투머치 토커라는 말도 맞겠네요. 네, 그렇죠. 영화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행사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서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복 TMT는 티빙 그리고 또 티빙 유튜브 CJ ENM 무비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는 지금 티빙 유튜브 채널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와 그리고 또 감독님과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티빙 유튜브로 달려와 주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빙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시작부터 너무 투머치 토커 TMT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감독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 이용주 감독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복 네. 감독 이용주입니다. 티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복을 연출하신 이용주 감독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서복 TM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채팅 반응들은 조금 볼게요. 서복 너무 재밌게 봤어요. 서복 여운이 장난이 아니야. 서복 너무 재밌어요. 비하인드 기대됩니다. 평들이 너무 좋은데요. 네, 어떠세요, 서복 감독님? 아리도 있네요. 네, 좋은 것만 골라서 읽은 건 아니죠. 일단 뭐 제가 감독하면서 이렇게 생방이 그것도 이제 그 김도훈 기자님이랑 이화정 기자님이랑 생방을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좋은데요. 이제 지금 영화 개봉하고 반응 보면서 제가 예상했던 반응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응도 있고 지금 이제 제 안에서 좀 이제 영화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 기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티빙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서복 응원 감사합니다. 네, 안 좋은 반응까지 끌어안고 또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주시겠다. 네, 오늘의 어떤 각오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서복 TMT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서복 이 영화 어땠는지 살짝 저희가 좀 감독님 옆에 압박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죠. 네. 총평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복제인간이라는 주제를
사실 1982년도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에서 네. 리들리 스콧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헐리우드에서는 이미 지난 30년 동안 어떤 복지인간의 어떤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을 다루는 장르 영화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영화들이 한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북을 통해서 사실 이제 헐리우드나 이런 다른 국가들에서 영화를 통해서 어떤 고민하던 지점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간성을 이렇게 소재로 주제로 이렇게 담아내는 영화들이 드물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북이라는 영화는 그런 주제를 과감하게 다루면서 한국 영화의 어떤 주제 의식을 한 단계 넓혔다라고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어떠세요? 이 평은? 한국 영화의 주제 의식을 한 단계 넓혔다. 네, 너무 쑥스러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칭찬 부분을 동의한다기보다는 그러려고 이 이야기를 했던 건 맞고 그리고 이제 왜 서복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특히 서복이 입을 통해서 그게 저한테는 이걸 기획할 때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절실한 질문이었어요. 그게 저 스스로 그러니까 답변을 막 찾을 때였고 서복을 시나리오를 쓰고 준비하면서 조금은 좀 힐링이 되고 그러니까 마치 서복과 기현의 어떤 여정이라고 영화를 뭐 바라본다면 저한테도 하나의 또 하나의 여정이었던 셈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복을 이제 개봉했으니까 개봉하면 이제 감독 손은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건데 또 항상 영화 한 편 개봉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자식 이제 분가시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약간 벌거숭이로 서 있는 기분도 들고 이제 좀 저를 좀 이제 좀 돌아보는 항상 한 편 찍을 때마다 하는 건데 그런 시간과 함께 다음 작품 뭐 해야 될지 좋을지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역시 복제인간 서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질문을 좀 얻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장르 안에서 그래서 철학을 하는 영화다. 서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티빙을 통해서 벌써 서복을 많이들 접하시고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의 또 실시간 그 반응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 얘기는 진짜 감독님 영화를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복제인간 하면 서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런 또 평을 해주셨어요. 벌써 그 4차 관람하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하신 분도 있고요. 개봉이 언제인데 4차 관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계속 이제 그 티빙으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극장도 이렇게 무빙하시면서 보셨나 봐요. 티빙과 극장을. 네. 감독님 서복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볼수록 주제가 여운이 남는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야, 무의미하게 낭비하던 제 인생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신 거예요, 감독님. 이게 어떡하죠? 이 뜨거운 반응은. 네. 예, 뭐 서복을 봐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머릿속에 하얘지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죠? 지금 질문이 한 인간의 어떤 인생을 반성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드신 소감이라고나 할까? 거대한 그 평가가 지금 소감이 올라왔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고 예상했는데 그 이제 뭐 좀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불호인 쪽에는 그게 이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서복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것 그게 자기 이제 힘들었다. 네. 근데 그거는 관객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제가 시나리오 쓸 때의 느낌은 서복이 그런 질문,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죠. 예, 약간 신뢰되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뭐 한두 번 본 사람한테 근데 그 죽는 게 왜 무서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서복은 설정이 그런 존재였고 극 중에서 기현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면서 기현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저는 그 질문이 불편하죠. 불편한데
근데 왜 불편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철학적이라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약간 그게 이게 그렇게까지 좀 뭐랄까 크게 포장될 얘기인가?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면 외계인이 사람의 삶을 시스템으로 보면 제일 먼저 할 질문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떠오를 질문일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철학까지 얘기할 게 되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큰 함의를 가지고 대사를 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장애, 근데 무한을 꿈꾸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려는 유한한 인간, 거기에 대해서 즉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 질문하는 형식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관객분들과 기원을 동일시 하려고 하긴 했었으나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고 있고요. 예. 네. 근데 저로서는 그거를 직접적인 질문 외에 딴 걸로 좀 표현하는 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좀 없었다. 예, 네. 예. 네, 벌써 뭐 지금 그 실시간 댓글에 감독님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감독판으로 보고 싶으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더해지고 질문이 얹어지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올라오는 이런 평 중에서도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주제의식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 서복과 기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설계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구상하셨던 영화잖아요.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설정이 너무 상반된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 그러니까 끝 바로 앞에 도달한 사람과 그다음에 끝이 없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동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결국은 서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의 앞에 있는 그 유한한 장애를 걷어내면, 이것 때문에 두려운데 이걸 걷어내면 그럼 두렵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인간을 초월한 존재인 서복. 예. 그러니까 뭐 정뭐 좋은 이렇게 초월자라고 저는 또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서복을 통해서 죄인 민기현이 구원받는 이야기, 이렇게도 한번 저는 한 줄로 한번 써본 적이 있고, 그런 문장들을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문장들을 계속 고쳐가면서 시납을 쓰고 트리트먼트를 쓰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여러 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방향이 뭐 다 열려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지 약간 고민될 때 이제 그 문장 가지고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인물들을 그렇게 설정하고, 예, 그리고 엔딩이 저한테는 중요했었는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꿈꾸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초월자 혹은 약간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뭐 익숙한 예로 이제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절대 아무리 쌓아 올라도 절대 닿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쌓아 올릴 수밖에 없다. 예. 네. 이 댓글창에 볼수록 눈물 포인트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볼 때마다 새로움을 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장면과 대사 얘기도 주셨어요. 질문 주셨는데 차츰차츰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복하면 먼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배우 공유와 박보검 씨의 만남. 이 영화 안에서 좋은 그 연기를 보여주셨고, 저는 이제 그 초췌한 그 공유 씨의 그 모습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말 복제 인간이 존재한다면 이런 형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이 서복을 소화한 박보검 씨의 그 조화가 아주 이 서복의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그 역시나 이제 그 반응이 뜨거운데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이 두 배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좀, 네, 시청자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저는 두 배우가
어떻게 보면 질문과 답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인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 어떻게 구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구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골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적인 어떤 상징이나 암시 같은 거는 보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 자유롭게 느끼길 바랬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돌무덤 같은 경우는 기현의 무덤이자 서복의 무덤으로 생각되길 바랬고, 너무 다른 인물이지만 결국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어찌 보면은 저도 그런 양가적인 어떤 감정 같은 게 항상 안에서 서로 싸울 때가 있듯이 그런 측면,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곧 끝난다는 두려움과 끝나지 않는다는 두려움의 어떤 어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모순적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로 그려지길 원했다. 모순적인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좀 유효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보검 씨 눈빛과 그리고 또 이제는 박보검 하면 서복이 생각날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진짜 두 배우의 이름이 나오니까 정말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웃겨요. 근데 서복이 국밥 시켜주시지 왜 컵라면이었나요? 네 사발면 해명해 주시죠. 거기가 이제 안 가니까 외부와 차단되고 숨어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실제로 그 안가 가기 전에 서복이 이제 국밥 먹는 사람을 이렇게 신기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그분도 되게 쟤 뭐지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이 있는 듯 없는 이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 가니까 그냥 이제 뭐랄까 유통기한이 긴 음식들을 쌓아놓은 어떤 항상 이렇게 언제 누가 와서 사용할지 모르는 곳이니까 자연스러운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라면이 굉장히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이제 맛이고 항상 그 연구소 안에서 이제 설정은 씨앗 같은 걸 먹는 게 평생 그거만 먹었던, 즉 간이 전혀 없는 MSG에 눈을 뜬 MSG나 거군요. 뭐 아니 뭐 소금 뭐 고추장 뭐 이런 간이 전혀 없는 그런 음식만 먹던 그 서복이 어찌 보면 속세의 어떤 달콤한 유혹, 설탕 같은 것을 먹은 어떤 거기서 이제 아까 초월자 신적인 존재라고 했지만 거기에 어찌 보면 또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과식하잖아요. 폭식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측면도 좀 보이려고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인간적인 측면이 나중에 분노로 둔갑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 면에서 라면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해가지고 설정을 해서 이제 네, 잘 왜 찍었죠. 남남으로 설정을 하셨나요?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네, 이제 남녀로 설정을 하면 그런 유혹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검 씨가 저희한테는 서복의 이제 캐스팅할 단계에서 서복의 어떤 유일한 대안이 없는 유일한 이제 카드였거든요. 보검 씨가 만약에 거절을 하면 우린 신인으로 가자. 그렇게 제작진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자 배우는 어떨까요? 신인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여자 배우는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고하게 선을 그었던 거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남녀가 되면 멜로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죄인민기현을 서복이 구원하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 기획 의도가 훼손될 것 같아서 그것만큼은 좀 곤란하다, 좀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집을 부린 셈이 됐고, 보검 씨가 이제 오케이를 해줘서 이제 다행히 큰 화는 면할 수 있었고,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의 입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들으시니 더 이제 그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고 좋으시다라는 이런 그 반응들이 있으신데요. 그리고 또 이제 압도적으로 왜 이제 그 브랜드가 삼양이었냐 이런 것들도 TMI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보고 사실 몇 년 만에 그 컵라면을 먹어봤어요.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잊었던 MSG의 맛. 네, 컵라면이 땡기는 영화죠. 네. 영화 속에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시퀀스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들은 전체 시퀀스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그 서복과 기현이 시골 읍내 마을로 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옷도 사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전 그 장면에서 갑자기 아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의 이야기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딱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또 영화 속에서 꼽으시고 싶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감독으로서 뭐 모든 장면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야기적인 측면도 그렇고 영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는 비주얼과 이야기가 합일돼서 여기서 확실히 이제 뭔가 점을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장면은 해변가에서 둘의 네. 어떤 그 너무 좋은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돌무덤을 만들고 새떼가 날아오는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우리 영화에서 가장 판타지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게 어떤 초월자 서복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현이 이제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서복을 우러러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믿음이 이제 생성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기적다워야 한다 이 장면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또 너무 낯선 어떤 재료나 이런 건 아닌 그런 정도의 장면, 그 선을 지키는 게 저한테 무엇보다 중요했고 시나리오에서도 이제 잘 찍어야 된다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찍고 나서 후반에서도 시간이 꽤 걸렸던 그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네, 바다 장면이 정말 아름다웠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판타지한 장면이 맞다. 바다 장면에 대한 그런 평가를 또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그 기현과 서복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의 조우진, 장영랑, 박병은 이 세 배우가 맡은 안부장 임세은 신학성 캐릭터도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서복을 만들고 살리고 죽이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물도 어떻게 착상하시고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제 첫 그 데뷔작인 불신족을 이제 보신 분들이 워낙 귀하고 적어서 우리 포함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네. 전국 25만만 든 흥행에 실패한 영화인데 그 영화는 이제 그 영화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고 서복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심은경 씨가 이제 그 소진이라는 약간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약간 예언을 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그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는 어떤 그런 형식의 이야기였는데 서복도 그런 이제 포메이션을 처음부터 그래서 갖고 온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현은 서복을 통해서 이제 병을 낫고 살아가려는 욕망을 가진, 즉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는 존재로서의 서복,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우진 씨가 분한 안부장은 조금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인간이 죽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복은 제거돼야 한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 미션을 완성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 네. 그러니까 제거해야 한다. 기현이랑 반대인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서복을 만든 서인그룹의 회장 김천호 회장은 신의 권력, 서복을 통해서 자기가 신의 권력이 되고 권력자가 되겠다. 그런 어떤 욕심, 그리고 자기 먼저 간 아들이 그리워서 그 그리움으로 이제 서복을 만들었는데 그 서복이 이제 너무나 뭐랄까 천벌받은 운명이랄까. 그래서 괴로워하는 엄마 이제 임세은, 이렇게 이제 서복을 둘러싼 사람들을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서복은 그와 상관없이 자기의 운명을 고민하는, 그리고 운명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기현을 선택하는, 그렇게 생각을 한 로드무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니 감독님 불신지옥을 본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비운의 작품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꼭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네, 서복을 만드시고 참고로 티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보실 네. 수 있습니다. 네. 서복을 만드시길 잘하신 것 같은 게 댓글창에 서복을 보시고 또 이렇게 불신지옥까지 궁금증이 생겨서 불신지옥을 보려고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한국 영화 네, 네, 호러 영화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제 장면들뿐만 아니라 기억나는 대사들이 꽤 많은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지금 실시간 채팅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소개를 네, 좀 네. 해드릴게요. 저는 그 서복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도 뭐가 되고 싶어도 돼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서복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슬픔, 한계, 어떻게 보면 그걸 뛰어넘는 초월성,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또 댓글은 어떤 댓글, 한번 어떤 찾아보겠습니다. 대사 근데 계속 인상적이신지. 라면 이야기 올라오고 있어요. 라면 브랜드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다. 사실 이거는 네. 밝힐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보자. 네, 나도 뭐가 되고 싶어도 돼. 이거 또 남겨주신 분 있으시네요. 네.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네, 살릴 음.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네, 이 또 대사도 좋으시다고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독님은 어느 대사가 제일 좀 포인트를 주신 대사인가요? 이게 이제 대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호불호를 생각할 때 이 대사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제 호, 네, 이 대사들을 안 즐기시는 분들이 불호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은. 저도 뭐 이제 대사 쓰면서 많이 고민하고 쓴 건데 뭐 지금까지 말씀해준 대사들 다 저한테 소중한 대사들이고 저는 어찌 보면 서복에 대한 그 뭐가 되고 싶어도 돼 다음의 대사, 그러니까 뭘 믿어야 두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불신족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어떤 세계관의 한 줄 가장 중요한 어떤 물음, 그걸 가지고 이제 기현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 굉장히 대사는 회심의 대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창에 심장이 아프시다고 이 대사 들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이제 그 댓글창에 올라오는 아름답네요, 살아있다는 게 네, 이것도 그거는 굉장히 제가 진짜 약간 제가 네. 견딜 수 있는 마지막 수위의 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형님이 대사들이 좀- 있어요. 어느 수위까지 맞춰야 되나 이렇게 감독님들이 고민하게 되는. 근데 감독님이 좀 약간 이제 그 많이 못 견디시는 편이시잖아요, 그죠? 아주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지는 걸. 그래서 서복도 그런 대사의 어떤 것들의 선을 지키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영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이렇게 약간 그 대사를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일단은 어디에 좀 초점을 네. 맞춰야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서복이란 영화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확실히 이번에 보니까 그 성별 남성과 여성분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저는 건축학교는 또 약간 반대였는데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도 많이 갈리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40대 이상 분들이랑 10대 20대 분들의 약간 온도차가 있더라. 다음은 좀 그런 면에서 좀 골고루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한 100명 중에 95명이 좋아하는 영화보다는 전 100명 중에 60명이 열렬히 좋아하는 영화를 그 정도면 흥행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명이 BP라고 생각했을 네. 때 60명이 열렬히 좋아하는 영화를 찍는 게 제 목표였고 건축학개론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였고 뭐 그런 면에서 앞으로 혹은 서복 좀 이제 두고두고 고민하고 또 하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야 될 다음 영화 할 때도 그러면서 저한테는 좀 꼭 찍어야 되는 영화이기도 했었고요. 네. 네. 임세은 그 캐릭터에 대한 그 대사와 설정도 많이 이제 그 댓글창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 사람 참 겁 많죠. 네. 욕심도 많고 이게 진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사는 그 서복이 이제 항상 자신의 운명을 고민하는 친구고 그 물음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임세은의 어떤 냉소적인 그 대사들 때문에 그 서복을 둘러싼 인물들이 다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공유 씨가 그 시나리오 볼 때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좀 끌렸다라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아, 네. 펀치 라인이군요. 네. 역시 지금 이제 저희가 영화의 주제 의식이라든지 이 영화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이 대화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배우로서 공유와 박보검은 감독님과 이 서복이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 어떤 사람들이었나 처음으로 함께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배우에 대한 어떤 인상들을 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감독님 진짜 네. 공유 씨는 제가 이제 건축학개론 끝나고 서복 쓰기 전부터 그냥 호감이 있는 배우였어요. 저는 그 주연 배우고 뭐 그냥 특별한 어떤 근거 없이 그 이유 없이 그냥 저 배우랑 한번 영화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고 이미지도 너무 좋고 뭐 그 특히 이제 그 배우 공유 씨가 선택하는 영화들 필모를 보면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배우여서 자연스럽게 공유 씨한테 시나리오를 건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보검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복받은 캐스팅이 됐듯이 이제 보검 씨도 오케이를 해서 영화 들어왔는데 공유 씨는 제가 예상한 대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진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예. 배우로서도 훌륭한 배우지만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좀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캐릭터 분석도 너무 치열하게 하시고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해오시고 현장을 너무 성실하시고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배우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공유 씨는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주연 배우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스태프들과의 관계 그런 면에서 많이 고마웠어요. 공유 씨한테는. 예. 그리고 저랑도 잘 맞았고 굉장히 격이 없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친구처럼 지냈고요. 너무 감사하고 보검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놀랄 때가 많았어요. 좀 동물적인 배우랄까. 어떨 때 가장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제 현장에서 테이크를 이렇게 가면 뭐 첫 테이크 가고 좀 여기를 좀 더 신경 써서 다음 테이크를 가고 그러면서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오케이 컷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일단 보검 씨 같은 경우는 좀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연기되는 어떤 시퀀스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걱정도 좀 했죠. 근데 보검 씨 같은 경우는 첫 테이크, 두 번째 테이크 하면서 이렇게 완성도를 하면서 획득하면서 오케이를 접근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그냥 뚝 내려온다는 느낌 오케이가 눈빛이나 어떤 순간 화면을 잡아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는 첫 테이크 가고 여기 좀 어떻게 해보자 하고 다음 테이크 가고 이러다 순간 이제 헉 하게 되는 순간이랄까. 그 농담 삼아서 그 이제 이목의 촬영 감독님이랑 약간 이제 어려운 씬 그 찍을 때 그 뭐 한 번 두 번 NG가 나면 이제 걱정을 하면 이목의 감독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좀 있으면 그 보검 씨 신내린 테이크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예. 진짜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찍으면서 이제 컷하고 나서 이렇게 저랑 촬영 감독님 눈 맞추면서 방금 봤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기영과 서복이 되게 다른 인물. 그러면서 공유 씨랑 보검 씨도 그러면서 꽤 온도가 다르고 좀 이렇게 오는 지점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공유 씨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작품 수도 많고 하니까 원숭미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다면 보검 씨는 약간은 좀 널뛰면서도 순간 동물적인 어떤 지점. 그래서 굉장히 케미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으로서도 꽤나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그런 작업은 네. 네.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 댓글창에 박보검 씨와 공유 씨, 공유 박보검 씨에 대한 연기평이 호평이 많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박보검 씨와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하셨나요? 그저께인가? 금요일인가? 네,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한번 받았고 네. 그 휴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검 씨도 극장 가서 영화를 봤다고 네. 이제 완성본을 그러면서 뭐 서로 고맙다고 막
고맙다고. 예, 그래서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네. 내가 너무 고마워. 서로 감사하고 막 이러면서 뭐 네. 약간 무슨 라면 셰프처럼 됐는데 옛날 라면 셰프처럼. 예. 아니, 예. 아니 그래서 네. 저는 그럴 때가 제일 감독으로서 보람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유 씨, 보검 씨, 저도 공유 씨, 보검 씨한테 감사하고 공유 씨, 보검 씨도 저한테 고마움을 느낄 때, 그러니까 감독과 배우가 서로 고마울 때, 네. 예, 그럴 때가 가장 좀 뭐랄까, 보람차고 뜻깊고, 그렇죠. 제가 이제 제 영화, 필모에 남는 영화로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는 순간, 감독으로서. 네. 예. 확실히 그래요. 이제 공유 씨야 워낙에 뭐 이렇게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을 뵙는 그런 배우기도 하지만 저는 박보검 씨의 이 영화에서 캐릭터 연기가 이 배우의 어떤 결을 한 단계 올려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네. 이 어떤 완벽한 순진무구함과 동시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욕망의 바닥에 있는 서늘함 같은 것까지 동시에 보이는 캐릭터는 저는 박보검 씨가 연기한 캐릭터 중에서 아마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보검 씨가 이 영화를 직접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다는 게 이해가 바로 되네요. 네, 공유 씨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매 작품 하실 때마다 그 82년생 김지영 도가니 이제 그 작품 하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신을 드러내는 작품인데 서복에 이르러서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선뜻 선택한 거에 대해서 두 배우의 앞에 이제 앞으로의 필모가 더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의 인성이 어떠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아마 이렇게 서로 고맙다고 덕담을 해주는 거 보니 인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아닐까 미뤄 짐작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면에서는 전 정말 복받은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공유 씨, 보검 씨한테도 계속 말씀드린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드리는 게 거기에 다 내포된 얘기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정말 배우분들의 어떤 연기 외적인 어떤 지점들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예, 좀 뿌듯하고, 네네. 네, 그 사실 이제 그 조우진, 장영남, 박병은 배우와 또 이제 그 촬영 현장이 어떠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장영남 배우는 사실은 불신지옥에서 너무 인상적인 연기를 그 배우님이 선보여 주셨고 감독님과 합을 맞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이제 그 감독님의 전작에서 같이 연기를 하셨던 배우분들도 적극 또 이렇게 이번 작품에도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 뭐 장영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신지옥 같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배우로서의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상태였고, 영남 씨도 저한테 뭐 나쁜 감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독으로서. 네. 그런 면에서 뭐 서로 신뢰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영남 씨가 불신지옥 때는 이제 그때는 미혼이셨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슬아에 이제 자녀도 두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어떤 감정, 임세은의 감정 많이 몰입하셨고 현장에서도 보검 씨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꽤나 그냥 카메라 밖에서도 두 분의 케미가 잘 맞았었어요. 정말 네. 약간 그 나이 차이가 그 정도로 나진 않지만 영남 씨 자녀는 꽤 어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게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보검 씨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그 눈빛이 있잖아요. 네, 눈빛. 네, 네. 그러면서 영남 씨 연기할 때도 많이 도움 받았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뭐 영남 씨 너무 감사하고, 우진 씨야 워낙 연기를 잘하시고 연기 요즘에 이제 좀 뭐랄까 떠오르는 정말 이제 주연급 배우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해달라고 많이 쫄랐죠. 네, 많이 쫄랐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 일단 영화계에 진짜 빌런이 있다면 네, 조우진 배우의 얼굴을 빼놓을 수 없죠. 너무 이제 작품 스케줄이 빽빽하시니까 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조르고 그냥 술 한잔 먹자 해가지고 낮술도 먹고 뭐 이러면서 겨우 모시게 됐고, 저는 설득을 많이 하셨군요. 너무 든든했고 정말 그 뭐랄까 영화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배우거든요. 연기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엔딩에선 정말 투혼 약간의 스턴트도 있는데 네. 그거 혼자 다 하시고
너무 고생 많았던 배역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스케일이 큰 생각합니다. 장면은 진짜 조우진 씨가 또 맡으셨네요. 네. 또 배우들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장르 영화로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역시 이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인이에요. 네. 근데 처음 등장하는 그 시 마리오 호가 처음 시작 그리고 마지막을 거기서 닫게 됩니다. 근데 그 세트 같은 거를 디자인을 하시고 이제 기획을 하셨을 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오버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데 그 세트를 어느 정도로 현실감 있게 혹은 미래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지요? 일단 그 시마리오라기보다는 서인 마리오인데 서인 마리아호인데 서인 마리아 이제 SI 마리아니까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선을 지키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했었는데 설정은 오버 테크놀로지지만 디자인이나 비주얼은 지금 있는 걸 써야 된다라는 약간 룰 같은 거. 그러니까 배에 연구소가 있다. 그게 일단 좀 그렇게 들릴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복의 집이 돔 형태로 돼 있다. 이제 보통 LPG 배에서 영감을 따온 건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LED에 이제 항상 바다가 틀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복제인간 만들었다는 그 설정 자체가 오버 테크놀로지.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물건을 미리 상상해서 디자인해서 넣은 건 없어요. 그 정도 선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현의 핸드폰은 이제 그 이제 투지폰이고 폴더폰이고 그거는 뭐 정보국 요원이란 설정 때문에 그런 거 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뭐 이제 노트나 내지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 촬영할 때 당시에 그걸 쓰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서 오는 설정들을 조금은 좀 돋보이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기현이 이제 서복을 보고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죽지 않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의 약간 좀 뭐랄까 그 밸런스를 지키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렇게 좀 설정한 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뭐 기현이 느낄 것 같은 감정을 관객들이 사실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덕션 디자인을 통해서. 네. 벌써 스태프분들이 공개한 그런 이제 그 프로덕션 그 이미지들을 보시고 이 스케일이 정말 크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세트를 이렇게 구상하고 또 지으실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뭐 세트는 영화의 스케일이랑 직결이 되는 지점이고 제작비랑도 직결이 되는 지점이라서.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많이 배운 게 CG가 이렇게 이제 비중이 높은 영화는 제가 처음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인 마리아오가 뒤에 서 있고 이제 그 앞에 펼쳐지는 그 공간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뒤 배는 CG로 그려야 되는 거 그리고 CG로 그린 건데 그러니까 그 앞에 공간이랑 이제 뒤에만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배웠는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통영에 있는 조선소를 빌려서 찍은 건데 그러니까 조선소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도크가 있는데 거기에 배가 있다는 설정이었거든요. 그 배를 이제 그리기 전에 그린을 한 3층 건물 높이 정도의 네. 100m 정도의 펜스를 쳤어요. 그린을.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100일이만큼 펜스를 친 거죠. 근데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아이고. 다행히 날아가지 당시가 않았는데 또 네. 그때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이제 들여다보고 날아갔나 안 날아가나 보고 네. 안 날아가면 제작비 오보니까 큰일 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억나요. 네. 제가 촬영장 방문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세트가 날아갔다. 그거를 PD님한테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네. 뭐 그냥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처음으로 겪는 좀 세트의 스케일 그리고 이제 CG와 특효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총기 이런 것들 네. 모든 게 합이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처음 겪는 스케일이었고 처음 겪는 분야들이었고 예. 네. 그게 이제 감독으로서 좀
또 뭐랄까 이 나이에 또 성장을 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약간 배우고 성장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네,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하겠죠, 인간은? 네. 중등에 성장하기 힘들어요. 네. 아니, 질문에 안가를 왜 당구장으로 설정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네. 그 세트도 굉장히 신박한 또 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뻔하지 않되 말은 되게 아까 김동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계속 그 이제 네. 기준이고 좀 고민의 지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가 약간 세이프 포인트인데 이제 저기 누가 상주하는 인원은 없는 작은 어떤 그 쉘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단구장이었던 데를 이제 위장하면서 그렇게 꾸며져서 그냥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것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저희 그 세트 공간 중에 느와르가 강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저기 당구대가 왜 있지? 근데 이제 보면은 창이나 이런 거 보면 당구장의 어떤 흔적들이 있거든요. 아 저런 데를 그냥 빌려서 중요한 세팅하고 그냥 뒀나 보다. 그런 좀 뭐랄까 약간 뜬금없지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현실성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서 또 서복을 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또 이제 아마 이제 저희가 너무 투머치 토커여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만큼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지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티빙 SNS 그리고 또 CJ ENM 무비 SNS를 통해서 서복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미리 받아봤어요. 그 중에서 3가지 질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네, 이 신박하네요. 네, 서복이 잠을 안 자는 설정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서복가 잠의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아유 궁금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잠과 죽음을 좀 같이 상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사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잠깐 죽는 건데 매일 잠들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냐라는 네. 서복의 질문처럼 그리고 서복의 마지막 대사 형 저 졸려요. 전 비로소 이제 그때 서복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잠이 곧 죽음이자 어찌 보면은 저희 하루 피곤하고 막 이럴 때 푹 쉴 때 잠을 자는 것처럼 네. 그런 어떤 상반된 어떤 뭐랄까 편안과 두려움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상징으로서 잠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복은 의식을 잃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그 설정이고 또 뭐 한편으로는 얘는 저기 보통 사람보다 2배가 빨리 이제 성장한다는 게 이제 계속 바코에게서 보통 사람이 잠잘 시간 동안 얘는 계속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계속 성장했다고 생각을 한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기현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하는 걸로 등장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기현이 서복을 만나서 비로소 잠이 든다. 그러니까 해변가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연구실 볼 때도 거기서 기절하고 그리고 연구소 이제 다 와가지고도 전기 충격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그 의식을 꽤 자주 잃는데 기현이 근데 이제 서복을 만나기 전에는 잠을 자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어떤 뭐랄까 의사한테 약을 빌려서 겨우 잠을 잘 수 그러네요. 있는 그때 이제 기현이 그 얘기하거든요. 잠은 자야 좀 살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거든요. 전 그게 약간 아이러니한 잠을 자야 산다. 그리고 서복은 잠들면서 이제 끝나는 거고 아이러니한 상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했었습니다. 그 참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인간의 어떤 답답함이 그 장면에서 정말 저는 잘 느껴졌는데 혹시 감독님 평소에 불면증 있으세요? 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생하게 장면이 나온 네. 거군요. 어찌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뭐랄까 한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만 되면 밤낮 바뀌고 이런 좀 뭐랄까 올빼미형 체질이어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영화 영화를 쪽으로도 끌렸던 것도
저도 서복을 이제 그 세 차례 관람을 하면서 그날 유독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제도 또 잠을 못 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자, 두 번째 질문 네, 두 뭔가요?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영화에서 서복이 기현에게 행하는 그 호칭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현은 서복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호칭을 보면서 왜 한 번도 기현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궁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 기자분이 인터뷰 많이 했는데 이 질문은 처음인데 네, 아까 이거 실시간 댓글창에도 이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섬세하고 예리한 질문이죠. 이거 네, 제 대답은 좀 웃길 수 있는데 엉뚱하고 네. 일단 서복이 민기현 씨라고 호칭을 하는 거는 시나리오 상태에서 굉장히 고민됐던 지점인데 인터뷰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 공유 씨랑 같이 밥 먹다가 우수 얘기로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가 좋아서 차용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 고칠 때 한번 반영을 한 거고 그리고 둘 사이의 어떤 유대나 신뢰가 완성될 때 비로소 서복이 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약간은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그렇게 넘어갔던 거고 브로맨스를 위해서 그래서 서복이 기현을 어떻게 부르는지가 서복이 기현에게 어떤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근데 기현은 서복을 사실 잘 부르지 않죠. 예. 저는 이제 거기 두 가지 측면인데 기현이 서복까지 부르면 좀 제가 이제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제목 이름이 서복이어서 그런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가라고 부를 거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보가 이거는 그거는 벌떡 깰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막 웃을 것 같은 거예요. 보가 이러면 그리고 서보가 이러면은 왠지 바둑이 생각이 좀 나고 맞아. 강아지. 약간 좀 아. 왜냐하면 서복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으로 흔치 좀 약간 많이 쓰는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서보가 이러면 뭔가 갑자기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아예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아, 예, 이거는 많이 이렇게 입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네, 도저히 이건 아닌 것 이게 발음이 좋은 안 선택이 아닌 것 되셨군요. 같아요. 네. 부르는 건. 네. 예. 그럼에도 서복이라는 이름을 고수하시면서 네. 네. 저희가 이제 부르죠, 뭐. 네. 서복의 자, 이름을. 앞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강아지를 입양하면 이름을 서복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그 박병은 씨가 분한 신학선이 네. 그 뭐 얘기하다가 서복이는 이라고 얘기해서 그때 네. NG 처리한 적이 있어요. 서복은이라고 해주세요. 서복은 서복이는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좀 아니 뭐 자연스럽긴 한데 뭔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좀 민감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네. 네. 바둑이 얘기를 예리하십니다. 네, 실물. 네, 바둑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댓글창에 바둑이 서복 바둑이 네 우리 보기가 어때서요? 네 다양한 네 서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부르실지 각자 또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을 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거 진짜 이후 기현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새가 보여주는 것이 서복이 기현을 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객분들이 뭐 엔딩이나 어떤 부분에서 감독이 꼭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점이 있고 혹은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엔딩은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예. 그렇다고 해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싫었지만 이거는 답을 해야겠다고 만약에 물어보시면 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기현은 죽는다. 아, 예. 네. 근데 언제 죽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게 약간 좀 성의 없는 대답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잖아요. 그렇죠. 예. 기현은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현이 그러니까 기현이 살았을까라는 어떤 그 질문이 어찌 보면은 영화의 테마로 볼 때 약간 우문일 수 있어요. 예. 기현은 죽는다. 즉 병은 고쳐지지 않았다. 예. 그걸 알면서도 기현은 서복에게 총을 쏜 것이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새가 오는 거는 영화적 암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무덤이 돌무덤이 처음에 생길 때는 기현의 무덤, 죄인 민기현의 무덤, 그리고 나중에는 서복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약간 모뉴멘트적인 기념하게 되는 무덤. 그래서 연구소에 새가 왔다가 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이미 죽은 서복이 와서 왔다기보다는 그러면 너무
너무 세지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쭉 보여줬던 이미지들의 어떤 그냥 영화적 암시 정도로 조금은 따뜻하게 보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기현의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게 그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여주길 원하는 측면에서 그 정도로 구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에 뭐 너무 단호박이라는 그런 댓글도 있으시네요. 새드 지금- 엔딩이 아니라는 걸. 그렇죠. 네. 지금 채팅방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사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바로 티빙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되는 라이브 방송에 실시간 채팅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번 질문 중에 한번 골라볼까요? 네. 임세은 박사도 서복을 뭐라고 불렀는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임세은 박사는? 그래서 시나리오에서는 부르는 장면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좀 어색하게 들릴까봐 그래서 아예 네. 뺐어요 그냥. 근데 현장에서 공유 씨는 그냥 보검 씨한테 보가 그랬어요. 보가. 네. 아니 댓글창에도 우리 보기 뭐 이런 여러분들이 똥덩어리 보가 같은 보가 저희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채택을 해서 서복 스틸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질문 많이 올려 주세요. 네. 감독님 너무 웃기대요. 크크크크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팅방에. 예, 제가 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유머러스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감독님 네. 진짜 웃기시죠. 네, 낙골당 사진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네,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그 서복의 사진, 어릴 때 사진 말씀이신가요? 그렇겠죠. 네, 네, 그렇죠. 되볼 네.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뭐 경윤이니까 그 서복과 똑같이 생긴 네. 인물이니까 보검 씨 사진을 빌려 찍었어요. 네. 합성해가지고. 네. 어떻게 경윤이의 복제라는 걸 서복이 알았을까요?라는 질문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세은이 얘기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임세은과 서복이 싸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날 왜 만들었는데? 네. 경윤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구덩이에 인간들이 빠졌을 때 그것이 구덩이가 지옥도를 상징하는 거였냐, 네라는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시나리오에 실제로 지옥도라고 제가 묘사했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와서 이제 개봉했으니까 네. 밝히자면 그 싱크홀은 미술적으로 좀 이게 구현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실제 구현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네. 가능할까 해서 다른 아이디어로 대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안 돼서 그렇게 찍긴 했지만 초고 때부터 싱크홀이었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약간 시지프스의 신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좀 제가 너무 그 뭐랄까 의미나 주제에 매몰돼서 좀 그랬나 뭐 이런 반성도 좀 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올려고 하지만 결코 올라올 수 없는 시지프스. 그러니까 편집됐지만 엔딩 대사에 서복이 그런 얘기를 하고 참 어리석죠. 못 올라올 거 알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려고 한다고 사람은. 그게 이제 서복을 둘러싼 사람들의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뭐랄까 설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미지를 차용해 왔다 그렇게 볼 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욕심을 가진 인간들을 좀 심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었는데 그 장면의 스케일은 정말 그 극장과 티빙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을 그러면 더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시간이 너무 훌쩍 가버려서 서복에 정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안 볼 수가 없는 그리고 꼭 봐야 하는 영화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또 그러면 지금 이제 안 보신 분들 그리고 보신 분들도 서복을 봐야 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다 보셨다고 생각해가지고 엔딩 얘기 다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맞아. 그렇긴 한데, 네. 아니, 그건 저는 그냥 서복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려고 하지만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상업 영화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든 물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테마나 이것도 있었지만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일 뿐
애초에 상업 영화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영화를 그냥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 관객분들. 게다가 심지어 이 영화는 공유 씨와 박보검 씨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예, 그걸 네. 잊지 마시고 네. 예, 그럼 마음껏 한 가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공유와 박보검 씨.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꼽아보죠. 저는 꼭 봐야 하는 이유는 저 역시 죽음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서복과 동행하고 싶어서입니다. 네, 김도훈 기자.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서복을 지금 꼭 봐야 하는 이유는 아주 섬세하게 직조된 장르 영화를 보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오랜만의 한국 영화이기 때문이다. 네. 근데 직조라는 말 이런 거 어려워서 쓰지 않아야 되는데 명진과 직조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는데 쓰게 되네요 결국. 네, 저희가 한 가지 이유씩을 이렇게 서복을 봐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세 가지를 모아서 네, 직조를 하면 서복의 그 장점들이 모두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정말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서복 TMT를 마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복에 대한 한 줄 평으로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티빙, 무빙, 토킹 이 세 가지에 맞춰서 그 6자평 국내 최초입니다. 6자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다들 좀 생각을 하시고 세상에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네, 뭐 김동훈 기자. 6자평, 8자평, 10자평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 둘, 저도 셋, 해야 되는 넷, 거예요? 다섯. 그럼요. 네. 감독님? 감독님도 네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먼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진짜 어떤 멋진 6자평을 남겨올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공유 보검 만세. 네, 공유, 보검, 만세. 네, 6자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르로 철학을 했던 이 작품의 장점에 맞춰서 6자평을 인생, 스승, 서복. 네, 6글자로 이 영화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독님 철학적이네요. 좀 생각하셨어요? 네. 근데 뭐 예, 6자 약간 억지긴 하지만 저한테는 네. 찍었어야 했던 찍었어야 했던. 예, 예. 네. 감독님의 이 절박함과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짧은 6글자 안에 이렇게 신박하게 담겨 있어서 네, 찍었어야 했던 그리고 서복이라는 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독님 너무 감사하고 진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창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그러나 서복은 TV인가 극장에서 동시에 보실 수 있으니 기영과 서복 꼭 만나러 오시고 또 서복이 우리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가 하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마지막 인사 들으면서 마쳐볼까요? 네. 예, 그 티빙 시청자 여러분, 예, 티빙으로 극장과 티빙 동시개봉이라는 어찌 보면 한국 그 영화계에서 이제 흔치 않은 시도를 하게 됐는데요. 예, 이게 시청자분들 이렇게 좋게 많이 즐기시는 거 보고 굉장히 좋은 선례가 돼서 한국 영화계에 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 영화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티빙으로 무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기다려주세요. 네. 같이 했어요. 같이 하시죠. 지금 네. 티빙으로 무빙. 하나, 둘, 셋. 지금 티빙으로 무빙. 무빙. 감사합니다.